뇌질환, 그 중에서도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질환이면서 약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약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우리가 GNT 파마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네, 저는 이제 GNT 파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곽병주라고 하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할아버님이 미래는 생화학의 시대다. 그러니까 무조건 글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화학과를 들어가 보니까 참 재밌어요. 생명 형상을 갖다가 이걸 갖다 이제 화학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풀어가니까 참 이해하기도 쉬웠고 참 재밌었다. 생명과학에서 19세기는 세포에 대한 연구로 일단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어요. 20세기는 유전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는 우리가 DNA라는 것이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전이라는 것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그래서 20세기는 유전학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단연코 뇌 연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뇌 연구와 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GNT 파마는 1998년에 설립했어요. 일단 설립자 중에서 저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오영준 교수님, 그 다음에 가톨릭 의과대학의 학장이셨던 안과학 주천기 교수님, 우리는 워싱턴 대학에서 같이 연수를 하면서 정말 뇌에 대해서 같이 많은 의논을 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네이처라는 논문이 있어요. 네이처에 국내 최초로 세포 사멸의 연구로 세포가 왜 죽는지 그것을 갖다 규명한 연구로 처음으로 네이처 발표하신 분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회 최의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든 회사고, 그래서 이왕이면 뇌질환, 그 중에서도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질환이면서 약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약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우리가 GNT 파마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포인트 P는 패션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쳐가는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낙관적이입니다. optimism.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접어버리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optimism. I는 이 세상에 없는 걸 개발해야 된다. 없는 거, 세상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거. 그래서 이노베이션, 혁신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N은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기업을 했을까?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해보니까 그분들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네이션이에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은 신뢰가 필수다.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트러스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지런해야죠. S는 sincerity, 성실,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갖춘다면 이 회사는 결코 무엇을 못 해낼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회사를, 우리 일을 갖다가 이제 취재를 했던 기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이제 뇌졸중 치매 치료자 한다고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나올 수 없느냐 그래서 나갔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웅종 교수라고 해서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 잘 아세요. KBS 동물농장에서 문제가 있는 반려견들이 있으면 갖다가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던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반려견도 혹시 치매가 걸리나요? 라는 걸 갖다 물어보니까 그 이용정 교수가 있다가 당연히 걸리죠. 맞습니다. 인지기능장애 걸린 반려견은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거의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나는 시간까지 거의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정말 빨리 걸린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거의 10년 이상, 15년까지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반려견을 갖고 하니까 이게 모든 게 짧아지는 거예요. 효과도 정말 아주 획기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승인을 받아서 출시하게 되는 거죠. 이 창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양반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었다면,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별로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졌다면 결국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제품이었을 거예요. 일단 치매 치료제는 지난 20년간 치매 치료제 한 200건 이상의 치매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뇌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뇌를 보게 되면 아밀로이드 플라크,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요. 이 독성 물질이 생겨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그리고 이게 뇌에 쌓입니다. 그 다음에 타우라는 단백질이 또 변성이 일어나서 이게 신경세포 안에 쌓여요. 그리고 뇌세포가 죽어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라고 진단을 해요. 동물은 뭐 갖고 하냐면 쥐 갖고 합니다. 쥐. 그래서 쥐 모델을 만들었어요. 쥐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에서 인지기능 장애가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타우 단백질 변성이 안 일어나고 뇌세포가 안 죽어요. 그럼 이 모델은 뭔가 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시작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밀로이드를 줄이는 약물들을 최대 개발한 거예요. 근데 임상을 해보니까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어느 약물을 알츠하이머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반려견 인지기능 장애를 갖다 이제 받고, 사람과 똑같이 이 인지기능 장애에 걸린 반려견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있어요. 타우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뇌세포가 죽어요. 사람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 치매에서 효과가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10살이 넘게 되면 한 30% 이상이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자기 보호자를 몰라봐요. 가족을 몰라봅니다. 자, 이런 강아지가 저희들이 약물을 갖다가 처리했더니, 투여했더니 불과 4주 만에 보호자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력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거의 유사한 반려견 치매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자, 올해 이제 저희들이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것만 판단해 보시면 돼요. 해외에 있는 반려견 치매, 그러니까 인지기능 장애 걸린 반려견을 갖고 있는 보호자들, 저희들이 이제 해외 뉴스리드를 냈더니 연락이 계속 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어요. 네,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리 맥브라이드라는 친구인데 자기 강아지가 이름이 티나인데 인지기능 장애 걸렸는데 약을 갖다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반응이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게 문의가 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이 크게 이제 현재까지 보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치매 치료제 크리스탈살라진이 있고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가 있어요. 넬로넴다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던 건 뇌졸중 치료제, 뇌졸중. 그러니까 제일 앞서 있던 거죠, 사실은. 사람에서는. 뇌졸중도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이 없는 약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는 많고, 근데 이 뇌졸중 치료제도 신약도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큰 제약회사에서 뇌졸중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엄두를 못 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 치료제는 다르다는 그걸 갖다 증명을 했고, 뇌졸중 환자의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을 국내에서도 끝냈고, 중국에서도 끝냈고,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임상 3상을 올해는 진행할 겁니다. 다른 임상이에요. 뇌졸중 환자, 다른 뇌졸중 환자예요. 그래서 넬로넴다즈는 올해 저희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실험을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놓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많은 걸.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과정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실험실에도.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실험이 이게 결과가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목표가 분명하고 확신이 있고, 자기의 확신이 있고,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정말 쉬지 않고 부단히 그 일을 갖다가 해내면 포기하지 않고, 이게 안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에 대충 하니까 문제가 되겠지. 대충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한 목표를 갖고, 확신이 가지고 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정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올해는 이제 우리가 제다큐어가 이제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판매하고, 이제 판매하는 이거, 그 다음에 국내 판매, 그 다음에 또 해외 판매, 해외 또 이제 등록돼야 판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다큐의 판매와 그 다음에 파트너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치료제인 넬로넴다즈, 이거는 요즘은 이게 제다큐에 묻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임상 2상까지 끝났어요. 효과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내 임상 3상을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했고,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독립적인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해외 파트너 기술 이전을 갖다가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미뤄왔던 이제 우리 투자자들 위한 거죠. 투자자를 위한 IPO. IPO는 올 연말에 상장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